오늘은 좀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어휴. 어머님 애기 키우기 너무 쉬우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소피의 사랑방에 소피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왔어요. 인고홀에서 2020년 저희 완전 초반부터 거의 5년 동안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인고홀 키즈의 귀여운 얼굴 우리 지유 어린이와 우리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지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수업을 하면서 또 인고홀과 귀한 인연을 계속 맺어오고 있는 우리 애기예요. 처음에 지유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늘었다 하는 학생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모시게 됐고요. 간단하게 우리 지유도 자기소개해주고 어머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의 아나운서이고 영어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커서 미국에 가서도 뉴스를 찍고 싶어요. 오,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밀어줘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어머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활달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10살 아이 지유의 엄마이자 이제 워킹맘인데요. 상담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원안나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지유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유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지유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커서 이제 미국에 가서도 하고 싶고 언어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은 영어에 어떤 점이 매력이 있어요? 영어에서 배울 때 다른 언어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른 언어들에서 참고를 하는 언어 같아서 그거 좀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았어요. 영어 공부 오늘은 좀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어휴. 어머님 애기 키우기 너무 쉬우시겠는데요? 그러면 영어를 언제 좀 잘하게 된 것 같다 하는 순간이었고, 또 잘하게 되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1학년 때 좀 잘하게 된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가장 기쁘거나 영어를 잘해서 좀 자랑스럽거나 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영어를 할 때 친구를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럴 때 좀 도와주는 게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링걸은 한국어를 하는 것만큼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우는 지금 이제 바이링걸의 단계 거의 온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자랑스럽게 저는 늘 생각하는 아가예요. 진짜 꾸준히 한 것도 너무 크고 영어를 싫어하는 순간이 없었다는데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이에요? 네. 정말요? 그러면 이제 알렉슬린 튜터님도 만났잖아요. 네. 작년에. 실제로 외국인이랑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어때요?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긴장됐었어요. 잘못 말하면 좀 약간 뭐 부끄러울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긴장됐었어요. 그러면 어머님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우는 어떤 양나이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랑 애착 관계가 좀 많이 단단한 친구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긴장 없어요. 면을 또 봤어요. 성향도 그렇고 굉장히 네. 적극적이고 네. 주도성이 되게 높은 친구예요. 그리고 약간의 성취 욕구도 높은 친구여서 아마 영어와 굉장히 잘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영어 또한 본인이 잘하고 싶었던 욕구도 되게 높았던 친구이거든요. 그럼 지우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뭐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수강을 하고 있던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있죠.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 이 인국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저도 반신반의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벌써 우리가 애가 초등학교를 네. 가고 10살이나 됐다니 진짜 너무 금방 크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래도 관심도 네. 있었고 우연한 기회지만 저는 네. 그 기회가 되게 값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우를 한국어도 시키시고 영어도 시키시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좀 아이가 뭔가 언어적으로 혼란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영어가 더 나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학교 네. 갔다 오면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속으로는 굉장히 쾌지를 불고 내가 잘하고 있었어. 아이한테는 네. 어찌됐든 네. 그럴 수 있다.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뭐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또 설명해주기도 하고 언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습득되듯이 하는 게 저는 네. 가장 자연스럽다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네.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쵸. 그냥 어차피 같이 키워가는 네. 과정이고 언어를 네. 한국어랑 영어랑 둘 다 왔다 갔다 발링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 일을 하시면서 아기를 양육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마 다른 워킹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게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머님의 비법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직업적인 걸 떠나서 아이를 일단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할지,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진 않는지, 네.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네. 그런 게 기반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지우 아빠나 저나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어서 네. 혼도 나고 할 때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와의 신뢰를 계속 쌓으려고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지우가 관심 있는 것 꿈도 뭐 아이들은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럼요. 관심사도 바뀌고 네. 그거를 굉장히 잘 경청하죠. 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경청하고 신뢰하고 네. 이게 네. 저희한테는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머님들이 조금만 케어를 해주셔도 아이의 학습 능률이 확 높아지는 건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 근데 심리상담 쪽으로 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한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워킹맘 그렇지만 애착 형성 짱으로 키우시고 또 발링걸까지 키우신 여러분 아마 10살 이하의 어머님들은 되게 부럽겠지만 오늘 진짜 채널 고정하고 제가 꿀팁 많이 끌어낼 테니까요. 다 받아가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워킹맘인데 고민된다 이런 포인트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은 편이라 그래서 사실은 바쁜 거 그리고 아무래도 상담을 해야 하면 공부를 계속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 아이랑 질적인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는 거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사실은 인고울이 제일 좋았던 건 네. 시간이랑 장소가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을 워킹맘은 픽업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간 뭐 12시가 넘어도 되고 토요일도 되고 네. 아침도 되고 그리고 그날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아이가 컨택해도 되고 너무 장점이어서 사실은 네. 그 빈 틈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아, 진짜. 6, 7세 때 사실 네. 영유 보내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갈 음.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의 구애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맞아요. 활용을 했던 요즘 안 그래도 이슈가 많잖아요. 저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또 뭐 영유 보내시면서 이것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나이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시간과 가격 대비 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좀 극소수지 않을까. 저한테 오는 친구들도 또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상담을 또 직접 해주시는. 그렇죠. 영어 과연 학습일까? 이게 주입으로 가능할까? 정말 이건 지우 말대로 언어고 소통인데 이거를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영유에 대한 좀 조심스럽지만 불편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가성비적인 관점이나 아이의 시간 또 커가는 과정이 누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보이니까 늘어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고마워요. 많이 늘어줘서. 그리고 얘는 뭔가 노는 것 같이 하는 즐기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영어를 정말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피곤할 수 있거든요. 네. 엊그제도 소풍 갔다 와서 정말 피곤했는데 네. 알렉스민 선생님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도 바짝바짝 간식 먹다가도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진심이구나. 저희가 너무 귀찮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즐기고 있구나.
우리 지우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지우는 왜 그렇게 수업을 기다려요? 영어를 하려면 선생님들이랑 조금 친해져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웃기시고 재밌으시고 말도 조금 제가 뭐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편해가지고요. 이제 너무 기대돼요. 진짜 나중에 바이링걸 선생님으로 모실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커주시면. 지우는 선생님 또 선택을 또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자율적으로 얘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말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아이로 키우셨지가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어머님 뭔가 도와주신 비법이 또 있나 또 이제 다른 어머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일단은 아이한테 많이 선택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직은 맞고 틀리고를 정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네.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 즐겁고 재밌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선택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쌓이다 보니 그게 바로 주도적으로 본인이 습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의견을 잘 낼 수 있고 학교에서도 발표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서요. 제 역할이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아이한테 많이 어리더라도 선택을 많이 하게 하죠. 약간 그냥 의도치 않게 우리가 좀 포지티브 이펙트가 나온 게 지우가 선택 권한을 인고를 하면서 좀 키워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우의 성격도 저희도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크면서 점점 지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고 선생님들이랑의 소통도 하면서 지우의 그 정체성이 좀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이가 또 한 선생님이랑 약간 컴포트 존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이미 라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말을 막 편하게 다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긴장하고 이렇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게 도와주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전혀 걱정이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넘어서는 선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사실은 인고를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제 나름의 노하우라면 한 선생님이랑 오래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매번 다른 선생님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오늘 또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과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다른 선생님과 만나서 다른 표현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나니 저희가 알렉스님 선생님 지금도 만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느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느낌 이제는. 그리고 저는 알렉스님 선생님이 아이랑 굉장히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게 이건 이제 학습을 떠나서 교육을 이제 떠난 거죠. 해외에 있는 그냥 나의 또 다른 친구 선생님 이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생님 해보고 이 선생님 이것도 너무 좋은데 네. 한 선생님과 굉장히 꾸준한 좀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한 선생님 있으시면서 한 두세 분 정도씩을 또 약간 트라이를 시키면서 아이의 두려움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좀 아이들이 빨리 느는 것 같고 나이대에 맞게 그리고 아이의 성향이나 발달 과정에 맞게 저희가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가게 가면 안 되니까 일개 좀 폭넓게 보였으면 저도 이제 뭐 고등학생도 만나보고 했을 때 그 조바심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맞아요. 엄마의 중심을 잘 이렇게 좀 갖고 가셔서 너무 좋습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가 사실은 2학년 때까지는 잘 몰라요. 1, 네. 2학년 때까지는 그게 네.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3학년이 딱 되니까 역사나 이런 거를 점점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폭넓게 관심사가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인거올에 케빈 선생님은 굉장히 과학 분야에 깊이가 있으시고 알렉센 선생님은 언어 쪽에 깊이가 있으시고 네. 또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분야에 깊이가 있으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도 굉장히 폭 넓어서 좋았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나가서 만날 세상은 너무 다양한 통합형으로 배워야만 하는 세상일 텐데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을 모셔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영어 실력이 좀 빨리 향상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좀 생각한 포인트들이 있으셨어요? 인국어를 했던 거가 기반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한국어 TV를 많이 안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돌을 지금 나이대 애들보다는 많이 모를 거예요. 누굴 좋아하죠? 테일러 스위프트도 사비나 카펜더 어머!
엠마리를 좋아하고. 세브리나?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하셨네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계속 해주는 게 쉽지만은 또 않거든요. 근데 이걸 습관화를 너무 집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영어에 관심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영어는 필수 같아요. 그냥 탑재돼야 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언어, 그냥 강요 없이 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들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지우는 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사고가 커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있었던 어떨 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모르는 단어 좀 쓰실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 몰랐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파파고를 한번 찾아봐서 내가 이제 그 단어를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모를 때 뭐 적어놓을 때가 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기억해놓거나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저는 지우가 한국에 몸은 있지만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다 던져놔도 사실 그냥 거기 애들이랑 편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저희도 해외 여행 가면 네. 집에 얘기 좀 해줘. 지우야 해석 좀 해줘.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또 자녀 공부를 시키려면 어머님도 영어 학습을 조금씩 또 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는 살아있는 언어를 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네. 정말 옛날에 구시대적 정말 그냥 주의 외우고 그냥 계속 해석하고 근데 사실은 지우가 말을 잘하게 되면서 쓰기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굉장히 한 장, 뭐 두 장이 넘어갈 정도로 어떤 주제를 에세이를 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었어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죠. 근데 좀 아이의 사고가 또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도 많아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서 나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이제 나중에 좋은 아나운서로도 키우고 어머 CNN 앵커 한번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BBC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꿀팁으로 활용을 하셨고 또 영어 교육을 어떻게 또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 여러 가지 비법들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나중에 2편에서 만나요. 바이바이.